안녕하세요, 스미스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주간 새로운 자동차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세계 자동차 업계의 핫 이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BYD가 헝가리 코마롬에서 전기 버스, 트럭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간 400에서 500대를 1250대, 그러니까 3배가량 올린다고 하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31억 포린트, 우리 돈으로 약 1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유럽을 겨냥한 EV 허브 전략이 본격 시동 걸렸다는 분석이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 견제 속에서도 헝가리는 오픈도어 정책으로 투자를 빨아들이는 중이니 BYD 입장에선 교두보를 확실히 잡은 셈입니다. 그저 생산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현지 부품사와도 손잡고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가겠다는 분위기예요. 전기버스 공급망이 헝가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 라이벌인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긴장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총선 앞둔 헝가리 정부엔 일자리 창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EU가 과잉 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니 변수는 여전합니다. 네, 이어서 BMW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이어 클래스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i3 사양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WLTP, 그러니까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 방법 기준이 최대 900km에 달하는 주행거리와 400kW급 DC 충전 지원, 10분 충전에 약 35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돌고 있습니다.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테슬라 모델 3를 정조준했다는 표현이 딱인데요. 800V 아키텍처 덕분에 충전 속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0kW 충전기 찾기가 아직 힘들다는 현실적 제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프라 확대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도 10분에 350km라는 메시지는 소비자 체감이 꽤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원통형 젠6 셀이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20%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값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충전 인프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V4 슈퍼차저를 첫 가동했더라고요. 상하이와 충칭 등 4개 성에 설치했다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테슬라가 아닌 차량에도 개방한 점이죠.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자기 표준 충전망을 넓히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데 테슬라가 먼저 개방 카드를 꺼낸 건 가입형 수익 모델을 노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수수료로 추가 수익, 중국 정부 입장에선 표줄 통일 압력 완화, 이용자 입장에선 충전 편의 개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림이죠. 네, 다음 관세 이슈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 소식입니다. 2분기 승용차 부분 마진 감소폭을 3%포인트 이하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했습니다. 정식 실적 발표는 7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중국 간 관세 정쟁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벤츠는 조달처 다변화랑 가격 인상, 옵션 패키지 조정으로 방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간 가이던스는 여전히 보루 상태라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죠. 투자자도 관세 변동에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생산, 물류체계 재편이 장기적인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 리콜 소식입니다. 2020년식부터 2022년식 기아 니로 EV 총 11,327대에서 후방 카메라 전원 회로의 전압 서지로 인해 후진 시 후방 화면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리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딜러 통보는 6월 23일, 소비자 통보는 8월 19일 예정이고 지난주 화요일인 7월 1일부터 차대 번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보고에 따른 내용인데요. 카메라 전원 회로 손상으로 후방 영상이 깨질 수가 있어서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선 OTA가 아닌 서비스 센터 방문 후에 카메라 교체를 받아야 하니까 대상 차주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방 시야 확보는 사고 예방의 기본이니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딜러를 통해 즉시 점검 교체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구드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데뷔한 토요타의 수소 하이럭스가 기존 미라이 연료 전지를 이식을 했고 고압 수소 탱크 3개를 실어서 600km 안팎을 실주행을 목표로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총 10대 프로토타입 중 한 대를 전시했는데 픽업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한 사례라 상징성이 큽니다. 특히 중형 트럭 밴 시장에서 배터리보다 수소가 낫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수소 충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토요타는 다중 솔루션 전략을 내세워서 배터리, 수소, 합성 연료를 병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과연 얼마나 따라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핵심 모빌리티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빌리티 뉴스를 매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스미스였습니다.